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고 관심 가지면 재미있는 이달의 이슈를 알아보는 채널 전주대 인사이드입니다. 저는 전주대 인사이드의 호스트 한국어문학과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우리 학우분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전주대 인사이드 보시면서 유익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전주대 인사이드 오늘 네 번째 페이지 주제는요, 바로 청년 우울증입니다. 이번 주제는 다소 무거운 주제인데요. 주제에 맞춰 오늘의 게스트는 상담심리학과의 하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상담심리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전주대학교 카운슬링 센터 센터장으로 또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 프로그램 전주대 인사이드에 네 번째로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앞에 보시면은 저희가 3개의 물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두 오늘의 주제인 청년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는 소품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웃는 가면. 가면하면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괜찮아요 라는 말 뒤에 감춰진 우울이 많잖아요. 청년들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청년들, 대학생 특히 그러면은 이제 후기 청소년기잖아요. 원래 청소년기 우울의 특징이 가면성 우울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약간 가면을 쓴 어떤 모습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슬픔이나 무기력이라거나 무감동, 무감각 이런 게 우울의 대표적 증상인데요. 그런 증상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신체적 질병이나 또는 행동상의 어떤 다른 활동상의 표현으로 어떤 문제적인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생이 아무래도 이 후기 청소년기다 보니 증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활동이나 다른 모습으로 드러내는 양상이 그 연결고리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적 맥락에서 평가나 외부의 시선,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 분위기다 보니 좀 방어적인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표현 방법이나 감정 인식 자체가 좀 서툴고 어렵다 보니 또 잘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쵸. 사실 요즘에는 사회적 맥락상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은 MZ 같다, 아직 어리다 이런 표현이 사회적으로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요즘 청년들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여기 네네네. 보시면은 이 SNS 로고인데요. 네네. 사실 SNS라는 거는 내 사진을 올리고 내 일상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SNS를 많이 하는 요즘 청년들이 네. SNS 속에서는 늘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더 외로워진다는 말이 많잖아요. 네. 이런 보여지는 행복이 청년 우울증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성인기를 준비하는 것도 버거운데 취업이라거나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맞물리다 보니 스트레스가 상당히 과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비교, SNS 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비교로 인한 상대적 열등감, 내가 부족한가, 내가 모자라나, 이런 생각들이 자극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탈감, 내가 좀 가지지 못했나, 부족한가, 이런 또 소외감, 나만 혼자인가, 나만 외로운가, 이런 소외감들이 굉장히 증폭되는 그런 자극들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반면에 SNS를 통해서 충족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극되고 그게 강하게 다가올 때 또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SNS가 행복을 공유하기 위한 공간인데 그게 오히려 그렇죠. 행복을 이제 자랑하기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제 기준 자체가 네. 내 안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네. 그 외부의 어떤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어떤 기준이 눈높이가 맞춰지면서 계속 흔들리는 것 같아요. 비교 수준 자체가 내 안에 있어야 조금 편안하고 내 스스로 그거를 다루어 나갈 수가 있는데, 외부에 있다 보니까 너무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어때요? 좌절감이나 박탈감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좀 감당하기 더 어려운
이런 현상이 더 증폭되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10대, 20대 하면은 SNS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고 받아봤는데,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과거 겸손의 민족이라 불렸던 나라이지만 이 SNS에선 서로 잘난 모습만 보여주기 바쁜, 그것이 그 공간에선 정상이고 정당화되는 이 모순적인 현상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나는 왜 뒤떨어지지? 하는 고민이 없었으면 하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어폰인데요. 네. 음악을 들으면 세상에 소리를 끄고 싶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네. 이런 단절의 시간은 힐링일까요? 아니면 회피일까요, 교수님? 글쎄요. 아무래도 힐링의 요소도 있고 또 반은 회피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를 사용하는 거는 그때그때 순간순간 도움이 되는 그런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회피 요소가 너무 커져버리게 되면은 좀 자기를 만나고 마주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너무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면서 시야도 좁아지고 생각도 좁아지고 그러면서 더 위축되어 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는 괜찮다. 근데 너무 이제 회피가 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 힐링과 회피는 한 끗 차이로 분명하게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각자에 맞는 그 방식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방어 기제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좀 더 깊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기사를 이용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청년일보의 청년 발언대 기사인데요. 제목으로는 디지털 우울증, 소셜미디어의 그늘이라는 제목의 이주연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기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디지털 플랫폼, 특히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청년층에서 비교와 열등감, 정부 과부하, 고립감 등을 통해 디지털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다룹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SNS나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청년들이 겪은 비교 열등감과 사회적 고립이 단순한 개인의 심리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환경적 요인의 결과라고 본다면 그 구조적 요인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그 개선이 실제로 청년들의 우울감 완화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구조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개선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선 가장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개개인의 인식을 개선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가 좀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게 뭔지, 또는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현상의 원리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지, 또 요즘에 AI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또 이 AI의 과의존이라거나 그거의 어떤 불합리한 측면들, 오용에 대한 여러 가지 위기적인 어떤 사항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지 뭐 어떻게 대처도 하고 예방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전주대학교 카운슬링 센터에서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그 인스타에 탑재를 했어요. 그거를 학생들이 듣고 교육을 하고 또 이수증도 발급하고 또 역량 점수도 부여받을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교수님들 또는 구성원들 모두가 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좀 시청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우리 모두가 이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주인의식을 갖고 좀 자율적인 선택? 그런 능력들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또는 뭐 이러한 플랫폼 과의존과 관련해서도 주어지는 자극과 주어지는 환경에 우리가 그냥 매몰되고 빠져드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스스로 중심을 갖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매 순간순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많은 부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 기사입니다. 다음은 프레시한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으로는요, 20대 우울증 20만 시대인데 대학 45곳 정신질환 대학생 기숙사 나가 라는 제목의 박상혁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기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최근 20대 우울증 환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내 대학 392곳 중 45곳이 기숙사 규정에
정신질환자 학생은 입주 제한 또는 퇴실 조치 가능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조항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이해가 가지만 이런 조항이 많은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기사에서 지적된 대학생 기숙사 규정이 정신질환 학생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제도적, 운영적 낙인이 실제로는 학생 스스로 상담받는 사람, 정신질환자라는 자각을 더욱 거부하게 만드는 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순환을 끊기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이 기사를 저도 접하고 이제 타인의 어떤 권리나 공간에서의 어떤 안녕을 침해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나름의 이제 조치인 걸로 생각은 들지만, 사실 이렇게 뭐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조항을 만드는 거는 좀 부적절하고요. 무엇보다 문제 행동을 중심으로 처벌이나 그런 기준들이 문제 행동을 중심으로 마련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제대로 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전문가의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정신질환인 경우에는 심리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행동상의 문제랑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 이것들은 보호와 치료에 좀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조항에 많은 학생들이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데,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네. 학생들이 자신의 아픔을 숨기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으로는요, 20대 우울증 127.1% 증가, 적절한 대처는? 이라는 제목의 청년일보의 이상하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최근 5년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건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7년 대비 127.1% 증가해 연평균 22.8%씩 늘었다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기사가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청년 우울증, 빠르고 적절한 대처를 위해 우울증 자가진단이나 우울증 극복을 위한 교수님만의 추천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우울증 비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는데요. 현실적인 어려움과 맞물려서 실제로도 뭐 코로나도 거치고 이러면서 실제로도 증가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0대, 30대가 많이 증가했잖아요. 다른 연령대보다.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이제 인식이 많이 달라지면서 조금 힘들면 뭐 그런 병원이나 상담센터나 이렇게 가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부분도 증가의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빨리 파악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 플랫폼 같은 데를 우리가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해서 가면은 우울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있고요. 또는 뭐 스트레스 체크리스트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정신건강 관련된 체크리스트들이 우리가 만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문항들을 해서 심각도가 느껴지고 또 본인이 자기가 어려움이 느껴지면 병원을 찾는다거나 또 전주대학교에 있는 카운슬링 센터를 찾아서 좀 더 심층적인 심리 검사와 해석 상담을 하면서 빨리 발견을 해서 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저희 대학교 네. 학생들은 네. 전주대 카운슬링 센터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학우분들께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주대 카운슬링 센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개인 상담, 또 심리 검사 및 해석, 그 다음에 집단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울증처럼 힘든 경우에는 개인 상담을 권하고요. 개인 상담은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아마 인스타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직접 학생회관 2층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신청하시게 되면 이제 간단한 심리 검사도 하고요. 또 상담이 진행되면 10회기 내외 또는 뭐 더 짧은 회기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방도 되고 또 힘들 때는 상담이나 심리 검사 신청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밖에 나가면은 다 만만치 않은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저희 학교 학우분들은 꼭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은 카운슬링 센터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 우울증에 대해 더욱더 심층적으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주 지식의 한 페이지 시간인데요. 촬영 전 교수님께 지식의 한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3가지 문장을 요청드렸었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머리. 교수님은 이 시대에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라는 질문에 내가 나의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것.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표현을 할지 안 할지. 표현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지 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 또 표현을 안 한다라는 걸 선택할 경우에도 어떤 이유로 안 하는지. 표현은 안 하지만 그 대신 내가 또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뭐 혼자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요. 뭐 혼자 글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모든 걸 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지어서 청년 우울증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굉장히 2가지 트랙으로 균형 있게 생활을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안 하기 어렵죠. 근데 또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좀 해야 되는 것과 하고 싶은 거를 적절하게 균형을 좀 가지면서 생활하는 거. 항상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있는 생활을 해나가는 거가 무엇보다 예방이나 대처 방식에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가 뭐든지 작은 거를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 우리가 큰 거 한 방, 큰 거 한 방, 인생에 큰 거 한 방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기회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추구하다가는 오히려 실망과 좌절이 커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랑 상당히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인 성장 과정에서 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또 현실을 직시하다 보면 어때요? 실망하기도 하고 고민하면서 우울의 상태를 겪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는 항상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그런 우울의 시간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자연 발생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현실이 너무 어렵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과중해서 이게 이제 병적인 우울로 넘어가는 거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울의 상태라는 거가 필수적이기도 하고 자연적이기도 해서 그 상황을 우리가 잘 견디어 나가는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밑줄 긋는 문장인데요. 네. 교수님이 청년 우울증과 관련해서 네. 우리 전주대 학우님들에게 조언하는 말을 적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에 교수님이 직접 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평소에 항상 자기 마음을 다스릴 때 뭔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좀 그렇구나. 자기 마음을 읽어주는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알아주는 작업들을 하면서 호흡을 길게 내쉬고 마시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시간을 하루에 한두 번씩, 몇 번씩 가지면서 생활하시면 예방도 되고 정신 건강도 되고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주대 인사이드 4번째 게스트인 상담심리학과 하정 교수님과 함께 해보았는데요. 오늘 전주대 인사이드에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학생들에게 이제 카운슬링 센터에 대해서 좀 안내해 줄 수 있게 되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뿌듯했고요. 네. 또 이렇게 직접 우울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또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교수님과 함께하게 되어 더욱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의 시그니처인 사진 찍기 시간입니다. 여기 인스탁스로 사진을 찍고 네. 바로 이쪽에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전주대 학우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이슈들과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대 인사이드였습니다. 안녕. 안녕.